안녕하세요. 장기덕입니다. 조선시대 우리나라가 4대 외교를 많이 했죠. 중국한테 많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리고 일본한테 당했죠. 음, 일단 조선이 시작되고 나서 150년 1392년도에 조선이 들어섰죠. 들어서고 1492년, 1592년 그렇군요. 조선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200년 후에 200년 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우리나라에서 죽었는 사람이 몇십만 명, 그리고 다친 사람이 몇십만 명, 그리고 굶어 죽은 사람도 부지기수였겠죠. 그리고 전염병이 돌았고 온 국토가 불타고 피폐화됐죠. 그리고 중요한 것,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에 붙들려 갖는, 이렇게 해서 붙들려 갖는 국민, 살아서 일본에 도착해서 붙들려는 우리나라 국민의 숫자가 20만 명이었습니다. 20만 명. 살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끌려가면서 죽었는 또 국민이 얼마나 많겠습니다.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참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게 있었고, 그리고 30년 후에 1598년도에 임진왜란이 끝났고요. 1600년이라고 계산합시다. 그리고 36년 후에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서 오랑캐 호자를 써서 북쪽에 있는 오랑캐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죠. 근데 오랑캐라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 북쪽에 있는 후금을 무시를 하든지 말든지 간에 어쨌거나 간에 그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그 후금은 우리나라보다 군대든 무기든 국력이든 모든 게 우리나라보다 월등하게 앞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쓸데없이 대항을 했잖아요. 대항을 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인조죠. 인조 맞습니까?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머리를 9번 찍었잖아요. 그래서 이마에 피가 나고, 그거는 뭐 치욕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거는 치욕의 역사도 아닙니다. 진짜 치욕의 역사가 뭐냐? 우리가 병자호란을 당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숫자가 공식적으로 50만 명입니다. 50만 명. 비사로서는 80만 명이 넘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조선의 전체 인구의 전 국민의 10분의 1 정도, 10분의 1 아니구나. 10분의 1 더 되네요. 10분의 1 덜 되네요. 그렇게 해서 80만 명이라는 국민이 붙들려 갔습니다. 포로로. 근데 그 붙들려 가는 사람들이 나이든 늙은 사람을 붙들어 갔겠습니까? 젊은 남자, 그리고 젊은 여자, 아가씨들, 그런 사람들을 다 납치해서 붙들어 갔겠죠. 국가의 중요한, 그리고 후세를 남기고 국가를 이루고 그 조직을 이루고 이 한반도를 지탱하는 핵심 인물들, 핵심 계층인, 핵심 세대인 그 사람들을 80만 명이나 끌고 갔습니다. 기록상에는 50만 명이라 그러는데요. 저는 80만 명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박살났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박살나고 나라의 외국의 외침을 그만큼 받고 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의 정치인이나 양반들은 뭘 했죠?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노론, 소론, 동인, 서인 갈라져서 최선을 다했다고, 공자왈, 맹자왈 이런 걸 읽으면서 해석상 차이 때문에 싸웠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쓸데없는 거였습니다.
지 딴에는. 자기 딴에는 잘했을지 모르지만 모든 것은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전쟁이 없고 요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우리가 아무 외침이나 뭐나 그런 거 없었을 때는 이게 효용이 있고 가치가 있는 논쟁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우물란 개구리처럼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일본이 쳐들어오고 중국이 쳐들어오고 그 피해는 누가 받습니까? 일반 대부분의 국민들이 피해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러면은 그 평가를 할 때 그때 당시에 양반들 조선의 지배층입니다. 이 사람들이 했는 행동이나 모든 것이 다 잘못됐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죠. 그런데 세월이 300년, 400년 흘러서 지금을 돌이켜 봅시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월급을 1,500만 원씩 받아가는 그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하루하루 자기들이 하는 그걸 방송, 언론 매체,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억울하다, 이렇게 의견이 통일이 안 된다. 그러면서 계속 국민들한테 변명거리나 제공하고 있잖아요. 국민들한테는 스트레스입니다. 이 땅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공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그렇죠. 대한민국은 공화국입니다. 공화국은 국민이 주인인 거죠. 국민이 주인이고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정치인들을 심부름꾼으로 대리인으로 세워놓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지배를 당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쁘니까 계약상 돈을 줘가면서 사람을 고용했는 거죠. 고용했는데 특별한 어려움이나 뭐나 그런 게 있을 때 권한을 조금 이렇게 강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권한을 좀 더 줬는 거죠. 그런데 그 권한을 이용해서 자기들끼리 횡포를 부리면서 우리를 억압을 하고 일반 국민을 짓누르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정치인들이 하는 거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이 결과물을 내놓는 걸 가지고 평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루하루 자기들이 정치 활동을 하는 걸 가지고 뉴스에 30분, 40분 그리고 어떤 데는 종편 방송에서 하루 종일 내보내면서 국민들한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기는 뭘 합니까? 안 하면 족쳐야죠. 하기 싫으면 내려와야죠. 하기 싫으면 내려오고 능력이 안 되면 내려오고 깨끗하지 않으면 내려오고 모든 것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변명거리만 내놓고 그걸 가지고 온 언론 정보 이런데 매스미디어에 퍼뜨리면서 국민들한테 거짓 정보와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정치인들, 그게 지금 300년 400년 전에 우리 조선의 양반들이 하는 모습이 지금의 우리의 정치인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정치인들은 조져야 됩니다. 조지기 싫으면 진짜 자기들이 일 잘하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능력을 보여주고 그것을 공개를 해야 됩니다. 결과물을 만들어내야죠. 결과물을 못 만들어낸다면 그건 자기가 놀았던 겁니다. 놀거나 아니면 실력이 딸린다는 거죠. 실력이 딸리는 정치인, 그런 관료들, 그런 사람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따리 사서 집에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파이팅! 대한민국 사랑합니다.